58세 공무원 퇴직 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월 300버는 이유. 요즘 주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정말 자주 들립니다. 퇴직이 얼마 안 남았어. 퇴직하면 뭐하고 살아야 하지? 연금만으로 될까? 예전에는 은퇴가 이래서 완전히 손을 놓는 시기였다면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이후에도 30년 가까운 시간이 남습니다. 말 그대로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시기가 된 거죠. 그런데 막상 준비 없이 그 시간을 맞이하면 생각보다 막막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젊을 때는 가족 먹여 살리느라 바쁘고 아이들 교육비에 집 대출 갚느라 정신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보니 은퇴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는데 나는 뭘 해야 하지? 연금이 있더라도 생활비를 전부 충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회사에 취직하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요즘 은퇴 준비의 핵심은 하나로 모입니다. 큰 돈이 아니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을 만드는 것. 흥미로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생각보다 잘 해낸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경험이나 관심사를 활용한 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런 분입니다. 58세까지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했고 특별한 사업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꾸준히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크게 벌려고 하지 말고 오래 벌 수 있는 일을 찾는다. 많은 은퇴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큰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식당, 카페, 프랜차이즈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경험 없이 시작하면 실패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성공하는 분들의 특징은 비슷합니다. 초기 비용이 거의 없다. 몸이 크게 힘들지 않다. 꾸준히 수요가 있다. 경험이 쌓일수록 수입이 늘어난다. 이 기준을 가지고 보면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은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 실제로 비슷한 방식으로 수입을 만든 3가지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에 사는 59세 김 씨는 은퇴 후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은 좋았지만 점점 무료해졌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온라인 중고 판매였습니다. 처음에는 집에 있는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책, 전자제품, 안 쓰는 생활용품 같은 것들이었죠. 그러다 점점 감이 생겼습니다. 중고 시장에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주말마다 중고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해 온라인에 판매합니다. 하루 몇 시간 정도만 투자합니다. 현재 평균 수입은 월 250만 원 정도입니다. 김 씨 말이 인상적입니다. 사업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취미처럼 했는데 돈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부산의 60세 박 씨는 평생 기술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은퇴 후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컴퓨터를 잘 다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소규모 컴퓨터 출장 수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지인 소개로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느려짐, 프린터 연결, 와이파이 문제 같은 간단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젊은 기사들이 잘하지 않거나 비용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하루 23건 정도 일을 합니다. 한 건당 평균 3만 5만 원 정도. 결과적으로 월 300만 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 다닐 때는 그냥 업무였는데 은퇴하고 보니 그게 기술이었더라고요. 세 번째 사례입니다. 대전의 58세 이 씨는 공무원 퇴직 후 블로그와 정보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상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특정 정보 글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연금 정보, 세금 절약 방법, 지역 생활 정보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글이 쌓이면서 방문자가 늘어났고 광고 수익과 제휴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은 거의 수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월 20만 350만 원 정도 꾸준히 들어옵니다. 이 씨가 하는 말이 현실적입니다.
처음부터 돈 벌 생각으로 하면 오래 못합니다. 그냥 꾸준히 했더니 돈이 따라오더라고요. 이 세 가지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큰 투자 없이 시작했다는 것. 둘째, 자신의 경험이나 관심사를 활용했다는 것. 셋째,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안정적인 수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돈만이 아닙니다. 일상이 있다는 것,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쓸모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 이 세 가지가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에는 완전히 쉬려고 하지 말고 작게라도 일을 만들어라. 그 일이 꼭 대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2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월 100만 원만 벌어도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이 커지면 월 200, 300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58세 공무원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작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서 경험이 쌓였고 지금은 월 30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습니다. 결국 은퇴 준비의 핵심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나 만드는 것.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계획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은퇴 후에 어떤 방식으로 계속 세상과 연결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작은 답을 찾는 순간 은퇴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퇴 후에 안정적인 삶을 만드는 핵심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거창한 사업이 아니라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수입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은퇴 후에도 활력이 넘치고 어떤 사람은 빠르게 지치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해 심리학과 노년학 연구에서는 꽤 흥미로운 공통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생산적 활동 프로덕티브 에이징이라는 개념입니다. 미국의 노년학 연구자들은 오랫동안 은퇴자들의 삶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 가지 뚜렷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완전히 일을 멈춘 사람보다 적당한 활동을 계속하는 사람이 건강과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2001년 미국 미시간 대학교 연구에서는 은퇴 이후에도 주당 1020시간 정도의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감이 낮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느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사람의 뇌는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이를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들은 집중력, 동기, 행복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역할 없이 하루를 보내게 되면 뇌는 점점 자극을 잃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갑자기 무기력함이나 공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후 일을 선택할 때 세 가지 기준을 권합니다. 첫째, 신체적으로 무리가 없어야 합니다. 둘째, 일정한 수입이 발생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와 연결되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일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실제로 은퇴 이후 성공적으로 제2의 일을 만든 사람들을 보면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경험을 자산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이 은퇴 후에 자신이 가진 경험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는 그 경험이 의외로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 경험이 있는 분들은 소규모 사업자들의 서류 작성이나 정부 지원 사업 신청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각종 지원금이나 정책 사업이 많지만 일반 사람들은 절차가 복잡해 어려워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도와주는 행정 컨설팅은 작은 규모로도 충분히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교육 분야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자들이 참여하는 지역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현실 경험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우는 지식과 실제 경험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자들이 멘토, 강사, 상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디지털 기반 수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컴퓨터를 잘 못해.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60대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이미 90% 이상입니다. 즉, 기술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디에 활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정보 글쓰기, 온라인 강의, 중고거래, 지역정보 채널 같은 것들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쓰기나 정보 공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됩니다. 하나의 글이 하루에 몇 명만 읽어도 글이 수백 개가 되면 그 자체가 작은 정보 자산이 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구조를 누적 효과 컴파운드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작은 결과가 계속 쌓이면서 어느 순간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콘텐츠 수익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방문자가 10명도 안 되지만 글이 쌓이고 검색에 노출되면 방문자가 100명, 1000명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월 300만 원을 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처음에는 월 10만 원, 20만 원 수준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흐름이 몇 년 동안 이어지면서 점점 안정적인 수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지속성입니다. 젊을 때는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전략이 조금 달라집니다. 은퇴 후 수입의 핵심 전략은 이것입니다. 작게 시작하고 오래 유지하고 조금씩 확장한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월 50만 원을 목표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100만 원, 그 다음에는 200만 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목표를 잡으면 부담도 줄고 실패 확률도 크게 낮아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계속 성장합니다. 이를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뇌의 변화가 멈춘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연구들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도 새로운 기술이나 활동을 배우는 사람들은 뇌의 연결망이 계속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과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더 바빠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더 즐겁습니다. 결국 은퇴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거창한 자본이나 특별한 능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 작은 일을 시작할 용기. 둘, 꾸준히 이어가는 습관. 셋, 경험을 자산으로 보는 시각. 지금 월 300만 원을 버는 58세 공무원도 처음부터 그런 수입을 기대하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가볍게 시작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몇 년 뒤에는 안정적인 두 번째 월급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은퇴 이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계속 성장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은퇴 이후의 삶은 단순한 노후가 아니라 또 하나의 전성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